안녕하세요. 열공 넘어 성공에 계신 여자 원장님들, 그리고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지훈 코치입니다. 원래 수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또 볼 수 있도록 영상으로 수업을 좀 해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녹화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 중에서 또 특히 원장님들이 좀 많이 계셔서 추석 이후에 2학기 또 혹은 내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난번에 글로 잠깐 올려드렸는데요. 그걸 하나하나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잘 눈여겨보시고 내 사업체에, 내 학원에, 내 공부방, 내 교습소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스스로 한번 정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매일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추석이 지나면 왠지 올해가 많이 지나간 것 같고 또 내년이 금방 올 것 같은 그런 시즌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바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저희 채팅방에서 1차 운동 크루가 지나고 2차 운동을 또 모집한 이유도 운동을 잘하는 게 내가 사업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고민하시지만 사실은 운동을 해서 내 체력을 기른다라고 하는 게 내 정신을 하나로 딱 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젝트에 앞서서 요즘 새벽 산을 등산하고 있는데요. 참 그 시간이 일어나기도 힘들고 올라가기도 무섭지만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한 운동을 한다는 것, 근데 이 운동이라는 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오늘은 나 딱 10걸음 걸을 거야라고 하고 내 한계 안에서 하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요. 유재석의 말처럼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까지 열심히 하게 되면 그건 정말 혼신을 다하는 게 되겠죠. 사실은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꼭 운동을 매일매일 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나의 꿈. 그것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켈리체나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보면 항상 꿈을 시각화하세요라고 하지만 우리 중에 과연 몇 분이나 드림보드, 비전보드를 만드셨을까요? 내 꿈을 매일 종이에 적고 아침 운동마다 그 꿈을 상상하고 상세하게 떠올리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런 시간들은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부를 이룬 사람들은 이러한 시간들을 꼭 가졌고 반드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한 사람들이 있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따라가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꿈은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많이 걱정 없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한 꿈들을 시각화해서 매일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목표로 한 번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말들을 할 때 저는 긍정적인 사람은 오늘 인제 아침 산책하면서 생각하기를 '부정적인 생각할 시간 없이 사는 사람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딱히 내가 태어난 사고 자체가 긍정적이어서 뭐 노력해서라기보다 내 삶을 향해 막 달 달려나가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할 틈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이 어 모든 것에 연결이 된다. 성공으로 향하는 것에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책 읽기입니다. 책 읽기는 제가 열공방을 오픈한 이유기도 한데요. 책을 꼭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잘 읽기가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책을 읽을 때 세수해야지만 잠이 깼고 또 뾰족한 걸로 눈이나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나를 깨워가면서 책을 읽기도 했고요. 누우면 책을 못 읽을 것 같아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어 읽 읽도록 노력한 날도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책을 읽어라. 근데 아무 책이 아니라 꼭 지금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의 책,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혼자 책 읽는 게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채팅창에 개인적인 채팅창으로 또 주시면 함께 있는 그런 곳으로도 또 소개와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긍정적인 말 사용하기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데 내가 말하면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게 나이고 내가 들으면 내 뇌나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근데 난 자신이 없어서. 아 나 운동해 본 적 없어서 좀 싫은데. 뭐 책 읽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던데." 과연 할 수 있을지 나는 좀 의문이기는 한데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습관이거든요. 긍정적인 말을 해 보는 거죠. "난 이번에 책을 한번 읽어 볼 거야. 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내가 목표로 하는 삶은 이런 삶이야. 나는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어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다 보면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거든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5번 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기. 이거는 제가 지난 10년 일하면서 가장 못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고 그냥 성공하고 싶었고 지금보다 돈을 항상 더 많이 벌고 싶었던 게 제 목표였는데 그러다 보니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는 많이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돈을 벌어도 내가 나한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나도 사랑을 나눌 수 없고 '그 돈을 벌어도 별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거죠. 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삶은 어떤 삶이지?' 이런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않고 기대지 않고 나 스스로를 응원하고 나 스스로를 칭찬하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지요. 저도 저한테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나한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남한테 배려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배려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6번 블로그 및 광고하기. 광고는 당연히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 실행이 블로그 글쓰기가 매일 쓰기는 어렵더라도 생각 자체를 매일 하는 거죠. '어떻게 광고할까? 무엇을 광고할까? 누구에게 광고할까?' 그 광고하는 의도와 의미는 당연히 '어떤 사람들을 도와줄까.'에서 출발한다고 강의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광고를 통해서 내가 떼돈을 벌 것이다.'라는 생각도 중요해요. 그 생각도 나쁜 생각이거나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이 광고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뷰티 사업에 최근 여드름을 없애주는 세안을 같이 공유하면서 '아 이거는 중고등학생 여드름으로 맨날 고민하고 피부과 가서 맨날 고치고 뜯어 고치고 뜯어 고치고 또다시 대고 돈 막 50만 원 100만 원씩 쓰는 게 좀 안 되겠다. 그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드름 피부에 필요한 세안으로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고등학교 1 학년 여자친구 한 명을 인제 만나게 됐고 "아 여드름이 문제면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 보면 어떨까? 여드름이 다 나아지면 넌 어떠한 삶을 살고 싶니? 네가 지금 희망하는 꿈은 뭐니?"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돕고 싶은 게 과연 누구이고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 만약에 학원이라고 하면 '아 나는 우리 동네는 맞벌이가 많은데 맞벌이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숙제 봐주기 어려우니까 내가 숙제 봐주기 서비스를 넣어 볼까?'라고 하면 이제 그런 광고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면 광고를 매일 생각하고 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번 하반기는요. 이 하반기에 대해서 보여주는 달이 아니라 '내년에 내가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나는 어떤 운영 철학과 어떤 교육 철학,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는 달이거든요. 때 중요한 거는 교과, 비교과 학원을 운영하신다 그러면 교습소나 공부방도 마찬가지 1 차는 실력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서적으로 잘 돌보고 케어를 잘하고 한다고 해도 엄마가 결국 교육을 하는 곳에 보내는 이유는 아이들의 실력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 실력이 어떤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가 제가 보니깐요. 하는 테스트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텍스트돼 있고 수치화되어 있는 테스트가 굉장히 좋은 테스트인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이 결과지를 어떻게 하면 더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노력하셔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선생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구글 문서로 어떻게 그래프 한 번 더 만들 수 있을까? 영어를 쓸까 한글을 쓸까? 뭐 몇 문장을 쓸까? 교구를 넣을까 말까?' 뭐 교재명을 넣을까 말까, 뭐 테스트는 주 단위 할까, 일일 단위 할까, 뭐 월간 단위 할까,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의논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과, 비교과 모두 실력 테스트를 지금 해야 된다. 특히 9 월에 하시면 너무 좋죠. 그 테스트 결과지를 브랜드 회사처럼 만들어라. 이 지역에 이 테스트지만큼 정확하고 멋진 테스트지는 없어라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결과를. 왜냐면 실은 그 테스트 안의 내용보다도요. 어떻게 보면 표지잖아요, 표지. 뭐 표지라든지 아니면 양식, 폼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소비자들은 마음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저도 누가 이렇게 테스트지 받아오면 그 테스트지 내용이 어떤지 막 보기보다 한 번에 촥 보기 편한 거 그리고 '아 우리 아이가 이런 걸 했구나.' 하고 받아오는 거 그다음에 저도 어떤 테스트를 제가 했다고 해도 내용이 막 이런 것보다 보기 딱 편하게 근데 멋있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참 좋더라고요. 내가 좋은데 남도 당연히 좋겠죠.
그럼 내가 제공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더 멋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는 거. 그다음 결과에 근거한 개별 상담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개별 맞춤 시대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개별 맞춤인데 내가 일괄적으로 그냥 쫙 보내버리고 만다. 별로 큰 의미가 없죠. 근데 매번 한다도 사실 힘들어요. 근데 가을쯤에는 개별 상담 한 번씩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 핵심은요. 아, 사실 얘는 이러이러해서 30점이고 가능성이 없어요라고 말해주는 상담이 아니라 이 엄마를 감동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에 대한 마음이 바다만큼이고 우주만큼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상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처럼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다음 행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2학기 행사 미 지금 이제 9월이니까 올해에 남은 행사 계획 및 내년에 대한 행사 계획까지 한 번에 쭉 풀로 짜시는 게 좋고요. 그 행사는 되게 의미 있고 우리 학원을 반드시 알릴 수 있는 행사여야 해요. 그게 또 트렌드하고 맞으면 너무 좋겠죠.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쓰레기를 줄이자, 환경을 사랑하자라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지금 그런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근데 난 계속 일회용기에다 뭔가를 선물해서 막 보내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내 교육에 맞춰서 내 서비스와 내 사업에 맞춰서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광고를 할까를 지금 짜시는 거. 이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한 아이당 10만 원씩 써도 만 원씩 써도 천 원씩 써도 받아들이는 엄마 입장에서는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너무 많은 돈을 쓰면 고객은 다음엔 그거보다 못하게 되면 변했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을 그냥 많이 뿌리는 사업체는 되게 많아요. 경쟁 학원이나 경쟁 사업체에서는 의미 없는 홍보물들을 계속 주죠. 그러니까 나는 의미를 어떻게 하면 심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2년 강의 동안 늘 했던 얘기가 아빠 감동 주기, 엄마 감동 주기, 추석이면 아빠 고무장갑 선물하기, 기타 등등 여러 재미있는 행사들을 진행했었죠. 바로 그런 것들이 의미 있는 행사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개별 상담, 간담회, 설명회가 필요한데요. 2학기와 내년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설명해야 돼요. 지금 약간 안일하게 코로나 지났고 2학기니까 애들 좀 들어오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은 난 2학기 때는 어떻게 할 거고 내년엔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를 자신의 규모에 맞춰서 설명회 단 한 명이 앉아있더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었어요. 코로나 한참 돌 때 설명회를 계속 매주 열었는데 매주 열 때마다 2명 앉아있는 날도 있고 5명 앉아있는 날도 있었단 말이에요. 안 모일 것 같아서 줌으로 한 날도 있고요. 그렇게 이어진 설명회가 그 다음 학기 3월에 4월에 밥 먹을 틈 없이 상담을 이어서 했었거든요. 누구나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이 난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하겠는데가 아니라 꼭 준비하셔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람한테 말을 못하면 이렇게 줌으로라도 녹화해서 난 이러한 기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학부모한테 보내주고 지역 카페에 올리고 블로그 올리고 인스타 올리시는 거죠. 세상 트렌드를 읽고 전문가 이미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아주 시골 작은 동네에서 학원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나는 트렌드를 잘 알고 있고 교육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전문가인지 동네 푸근한 사람인지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푸근한 사람들은요, 조금 전문적인 기관이 옆에 오면 애들이 글로 다 이동해버려요. 푸근한 게 나쁜 건 아니죠. 너무 좋죠. 근데 우리한테 보내는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냥 푸근해서 보낼 것 같으면 집에 푸근한 가정부로 두겠죠? 근데 우리한테 보내는 이유는 우리에게 교육적 결과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육적인 결과는 푸근한 사람이 잘 줄 수 있냐, 전문가가 줄 수 있냐라고 하면 전문가가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3년까지 대략적 플랜과 행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거, 나는 어떤 점이 다른 학원, 다른 경쟁 업체하고 다른지를 설명하는 거. 내가, 내가 운영하는 학원은,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이런 점이 달라요. 라는 거를 어필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별로 다른 데하고 뭐 크게 다른 게 없어. 내가 지금 제일 잘해. 라고 하면 어떤 점을 어필해야 되냐면, 지난번과 다르게 나는 이런 점을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라는 걸 알려야 돼. 고객이 돈을 낸다는 건 가치를 보고 돈을 내는 건데, 고객의 가치, 고객이 생각하는 가치와 내가 제공하는 가치가 같아지는 시점에는요, 고객이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립니다. 가치가 같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고객이 원하는 가치보다 내가 주는 가치가 낮으면 고객은 떠나죠.
근데 고객이 생각한 가치보다 내가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면 고객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 내년까지 꽉 잡으려면 여러분이 어떤 걸 하셔야 되냐? 난 더 좋은 가치를 주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말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러한 일들이 총괄적으로 쭉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비즈니스 스쿨을 열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진행을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분들이 진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원이나 그 사업체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를 일일이 다 도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픈 강의, 마무리 강의 정도는 오픈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요. 중간 비즈니스 스쿨 9월, 10월, 11월 과정까지는 좀 몇몇 분만 모아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고요.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해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9월, 의미 있는 9월, 그리고 내년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광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